여러분은 도시너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프라다백 어깨에 걸고 정담동 거리를 걷는 여자? no. 그런 여자는 너무 흔하잖아요. 레알 도시녀는 도봉구에 사는 시골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자랍니다. 하지만 촌스러운 여자들은 절대 never never please 팟캐스트 시즌2로 들어선 전문 방송인들이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느낌 아니까. 자, 이제 도시녀의 유쾌한 스타 들어볼까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시즌2 제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진행을 맡은 카메론입니다. 여기 각자 나오신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낮이고 밤이고 풀벌레 소리가 가을이 깊어감을 알려주는 요즘에 시원하고 달달한 가을 저녁 바람을 만끽하면서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놀러온 나물 아짐의 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멋진 멘트. 네. 이거 어떻게 거의 텃밭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계시를 받고 네, 또 옆에 네,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텃밭을 하고 있는 해요인데요. 며칠 전에 그 호박을 늙은 호박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껴서 정말 안 땄는데 이제 그냥 꿈에 부풀어서 캐리어 가지고 따라갔어요. 엄청 크겠어요. 그러면. 근데 늙은 세상에 딱 들으니까 이상해 기분이. 벌써 딴 사람이 먹었어. 아. 아니 딴 사람이 아니라 벌레들이 먹었어 이미. 어떻게 내가 아끼다가 똥 된 거야 완전히. 밑에가 다 밑에 그리고 속이 비어있어요. 겉은 단단한데 속이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됐더라. 네. 너무 아깝더라. 괘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그래서 너무 아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컸는데 파란 거를 그냥 따왔어요. 또 그런 그래가지고 늙은 호박도 벌레가 먹나요? 처음 호박이 들어보네. 벌레가 많이 먹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벌레들이 달달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딱 꼭지에서 따는 거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뚝 떨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100% 벌레 있다 그러더라고. 저절로 떨어지는 아무 손도 안 댔는데 뚝 떨어지는 애들이 네. 있어. 걔네들은 먹지 말라. 농익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벌레가 있어서 네.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냥 해서요? 네. 도태되는 건가 봐요. 그냥 네, 또 옆에 또 뜨레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묘 부근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하고 있는 뜨레비인데요. 저는 요새 김장 배추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매일 집게 들고 벌레 잡으러 다니느라고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 배추벌레한테 배추를 뺏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뜨레비입니다. 네. 아유, 고생 네, 많으시겠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드림이고요. 저는 사는 곳을 뭐 굳이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국구 전 세계로 활동할 거기 때문에요. 네. 글로벌. 네. 저는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블로그 기자단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가 되게 길었잖아요. 저희들 각자 어떻게 며느리로서 또 이제 또 결혼한 자녀가 또 계신 회원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각자 근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리가 서말이요. 왜요? 너무 왜? 어려워요. 네? 그냥 잘 지나가려고 참다 보니까 혹시 증후군엔 안 걸리셨어요? 명절 증후군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여자들 그럴 연배는 아직 안. 증후군은 이제는 짬밥이 돼서 20년 괜찮은데요. 지나면은 그냥 뭐 그까짓 거. 거의 근데 뭐 너무 콧노래로- 길어서 좀 지루했어요. 네, 뭐지 밥해대니라고. 또 옆에 또 회원님은 또 저는 원래 좀 일을 안 하니까 일 때문에 힘든 건 없었고요. 그럼 누가 해주세요 일을? 예? 가서 먹는데 뭐 일을 놀러- 큰 집이 딴 집으로 아니시니까 또 가시는구나. 큰 집은 큰 집인데 아직 내가 하고 그러지는 않아. 인사드리러 가는 예. 집이라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음식도 안 해가세요? 저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뭐욕 먹을래나? 이런 얘기하면 아니 뭐 정말 집에서 편하게 하지 않아요. 일복이 편하게. 없나 봐요. 저는 복이 많은 게 일복만 터져가지고 친정 가서도 그냥 앉아서 못 먹어. 다 해갖고 근데 저기 해준 거 얻어먹는 것도 불편하더라고. 올케들 친정 갔을 때 예. 아우,
설거지 하시면 되잖아요. 설거지. 또 설거지 설거지도 짬밥은 아니잖아. 안 시킵니다. 그렇죠. 아니, 설거지라도 해주고 와야 또 마음이 고맙다고 불편하니까. 하고. 올케도 있을 편하고 때는 안 하니까. 시키더라고. 근데 어머니. 간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했을 때는 자 돈을 풀고 오세요. 그것도 조카들한테 괜찮은 방법이죠. 돈을 난 일하고 돈 주던지. 푸는데. 그러면 얄밉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역시 일하고 그냥 돈 푸니까 더 나는 좋아해. 돈을 안 풀고 호박을 5개 모아서 가져갔어요. 하나씩. 늙은 호박이요? 아니 예쁜 호박, 동그란 호박을 이런 거를 일반 호박 말고 호박 됐고요. 현금 네. 캐시. 현찰입니다. 현찰. 캐시를 주세요. 현금도 가져갔어요. 현금도 가져가셨다. 뭐니 해도 머니. 우리 우리 시누이는 우리 애들한테 봉투 하나씩 나눠주는데 싹 풀립디다. 아 그런 아니 근데 그거 기다리고 있어서 음. 그것 때문에 또 애들이 이 조그만 애들이 있는 애 있잖아요. 걔네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가져가요. 그러면 혹시 그 봉투에 설마 10,000원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아유 다 대학생들인데 예. 그 정도 아니요, 주겠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얼마 받았니 이렇게 안 물어봐서 아. 잘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하세요? 네, 어. 애들도 별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저도 뭐 아이들 현명한데, 비자금이니까. 현명한데. 저는 이번에 네. 이제 네이버로 스마트폰 네이버로 이제 귀경길 이제 가면 제일 이슈잖아요. 네. 지켜봤더니 5일 내내 맨날 정체 내려가는 것도 그러니까 연휴 전날부터 정체 잠깐 뚫리는 거 빼고는 계속 올라올 때도 매일 정체. 저는 전날 갔다가 바로 다음날 저녁에 오니까 예. 이제 그걸 지켜봤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이제 1층에 이제 예천을 갔다 온 분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전날 가셨거든요. 네. 어땠어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 했더니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올해 연휴가 길어서 엄청 많이 내려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연휴도 길긴 하지만 또 놀러 가신 분들이 맞아요. 또 그런 대다수가 있으시더라고. 오묘감에 보니까 또 이게 개천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낚시도 하고 강가에서 또 애들하고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하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또. 뭐 여긴 다녀오신 분들은 안 계세요? 저희- 연휴 때 어디 뭐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지방만 기간이 저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았더니 서울도 너무 서울 시내도 너무 막혀요? 막히더라고. 아니 여기 도봉동에서 저기 시흥동 가는데 예. 3시간 걸리더라고요. 원래 요럴 때는 그런 때가 더 막혀요. 예. 도봉도 저희는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도봉도. 인간 내비게이션이라서 아 사이킬로 수유에서 파주까지 1시간 만에 갔습니다. 그렇게 가요? 갈 수 있대요. 갈수 있대요? 뒷길을 아시면 아니, 가더라고. 저희는 갈 때는 안 막혔는데 1시간에 갔어요. 근데 올 때 추석 지나고서 이제 명절 지나고 그날 이제 오후에 출발하는데 그래도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의정부에서 양주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뚫린 길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 거기 말고 어. 양주길로 가는 어. 뒷길 이렇게 근데 뒤안길 그 길도 막힐 땐 막히던데. 예. 근데 안 서울, 막히더라고. 서울 시내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더라고. 아, 서울 시내는 내비게이션이고 또? 뭐고 다 안 돼. 아. 티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또 들었대잖아요. 아, 저는 연휴 막혀가지고. 3일째부터 팟캐스트를. 제가 이제 저희 동네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봤더니 너무 도로가 한산한 거예요. 속으로는 내려간 사람들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고 싶을 정도로. 한적하니 또 저 운전 연습이나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 경찰이 딱지 때려 올까요? 시내 도로에서 80km 밟았다니까요. 오. 그 정도로. 네. 그렇게 와. 없었어요 차가. 네. 예. 너무 좋았겠다. 그럼 그게 명절 당일날은 그렇게 막혔는데. 다 그 다음 날부터 서울에 있는 다음 사람들이 날부터. 다 지방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명절은 좀 이렇게 막 시댁을 가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뭔가 여행을 가고 그런 꿈을 좀 맞아요. 꾸게 됐어요 이번에. 저도 동참했어요. 그렇죠. 몇 분이 좀 동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댁 가서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날 뭐 이렇게 그런 걸 찾아뵙고 또 명절 이런 연휴 때는 좀 여행을 가면 좀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날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은 어차피 하루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제 싱글 친구가 언니하고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갔거든요. 어. 연휴 때. 그래서 카톡이 너무 왔어요.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가 조카 집에서 이제 머무르렀는데 카톡이 돼서 와이파이가 돼서 내가 보낸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이제 추석 잘 보내라고. 네. 그래서 간 김에 멀리 갔으니까 만끽하고 오렴 그랬더니 여행도 나이 들기 전에 다녀야 돼. 맞아요. 힘들어서 가까운 미술관에 다녀올래 그렇게 왔더라고요 답이.
그렇죠. 다리 아프고 막 이렇게 관절 막 이래가지고 여행도 나이 들어서는 또 못 하신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명절이 길어서 여행 가신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해외로도 많이 나가셨다 하고 우리 작은 집도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오, 현명하신데. 못 오신다고 연락 왔대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작은 어머니 아버지 안 오시니까 거기 조카들도 안 오더만요. 일이 줄으셨겠어요. 일은 줄었는데 제 어. 생각에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서운해. 조카들은 오겠지 아. 했는데 아마 같이 가지 않았나. 음. 순진하신 우리 어머님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서운해하시던 건가요? 안 좀? 오셨어요. 이렇게 조카 그쵸. 안 어른 오시면 입장에서 어른 또 서운하시겠죠. 가족들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저는 추석 그날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 갔다가 1박 또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파주 가서 달리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가 와서- 여기서 뛰는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달리고 그리고 와서 고단하니까 이틀 뻗어서 팍 잤어요. 재충전해서 네. 저는 고3 핑계 대고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집에 있었는데 저는 친정도 가깝고 시댁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서 식구들이 복닥복닥 뒹구는 바람에 정말 먹을 거 해대느라고 행복하셨겠어요. 뭐가 행복해요? 엄청 행복했습니다. 아니 저도 이번 복 연휴는 받으세요. 징글징글하게 행복했습니다. 복 받아야죠. 너무 지루하게 진짜 느껴졌어요. 저희는 딱 이틀만 갔다 오니까 3일 내리노는데 왜 이렇게 지루해요? 텃밭에 갔더니 그런데, 그 연배 연륜이 있으신 분들 네. 너무 길어도 너무 길어. 만나는 분마다 저만 그런 게 이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그냥 묵묵히 일하시는데 그냥 여자- 아주머니들이 어. 길어도 너무 길어 막 달리시더라고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너무 그냥 길다고 그렇게 밥을 또 안 계속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뭐 사 먹을 때도 아이고 뭐 만났지 징글징글이야.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명절 끝나고 우리 남편이 출근하면서 너무 길게 놀았는데 그쵸, 휴유증이 크죠. 피곤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휴일도 너무 길면 너무 누워 있어도 오히려- 피곤한가 봐 네, 이러면서 네, 나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 너무 누워 있어도 가질 수가 피곤한가 봐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거의 일주일 뭐 이틀만 아니 저희 지짐질하는데 골프를 다녀오시겠대 해서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나갔다 들어더니 또 뭐 걸칠 거 없나 걸치지 말고 들어가 자. 그래가지고 사발면 하나 먹고 조용히 들어가 주무시더라고. 걸리적거리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저 혼자 그냥. 여자들만 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그래도 있으면요 이렇게 꼬지라도 아,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만지작거릴 때 좀 거들어주고 해요 딸들은.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가 나무를 해갔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시금치는 너무 비싸서 제가 어머니 시금치가 너무 비싸니까 취 있으니까 와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가서 가지를 또 누가 많이 주셨대. 가서 제가 4가지 해갔는데 나무라고 아니 가지나무라고 취나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에는 잡채를 해라. 그랬더니 탁 그것도 잡채 20인분 그 통째로 다. 어머. 그래갖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이제 자식들 온다고 그 황석어지 잘 사간 게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겉절이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적었어. 저희가 음식하면서 거의 다 먹겠다 하더니 나가 사오신대. 그러더니 저희 보라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 남편이 딱 한마디 했죠. 저희 이제 산책 가자고 남편이 나가자 그랬는데 어머니 야 어디 가냐 이거 해야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딱 듣고 있다가 엄마가 야 그건 맛있어 그러고 나왔다는 거야. 진짜 계속 일이 끝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닌데 옛날에 비해서 저도 해갔잖아요. 종류가 많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이 한꺼번에 확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일단 해왔는데 또 나무를 했죠. 그래서 잡채라는 또 변수를 생각 못했는데 했죠. 근데 이도리님이 워낙에 손맛이 있고 빨리빨리 재기하시니까 시어머니는 벼르고 있었던 거지. 얘가 오면 뭐를 시키리라. 그리고 머리에다 데이터를 딱 넣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탁 막으니까 뚜껑이 확 열렸겠지. 아니 어머니가 잡채를 좋아하셔서 한 번씩 제가 가면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나물까지 해놓고 이제 프리하게 즐기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며느리 생각이고. 저는 저 때문에 저희 언니가 딸들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붙였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막 그 딸들이 이제 막 인터넷으로 알아봐가지고 그 빨간 고추에다가 모양을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숟각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아 이쁘더라고요. 제가 예. 페북에서 근데 봤어요. 저희 어머님은 사업권자 하신 거예요. 어. 사완에서 아니 저희 언니가 했다 했더니 어우 그때 이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했더니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작년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 그럴 겨를이 없어서. 그래서 음식도 예, 마음의 그렇게 여유가 하니까.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저는 이제 좀 약간 미안함. 왜냐면 그런 같이 거 가서 붙이세요. 그런 거는 딸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건 해야죠. 뻔뻔하다. 아니야 카메로님은 이 세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내 라인으로 신개념으로? 내 아니, 패턴으로 괜찮아요. 가르치고 제가 있는 얘기했잖아요. 캐시를 풀면 어. 된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용돈을 줬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잘 그럼, 보냈습니다.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하고 예,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고기를 또 무쳤는데 간장을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불고기가 싱거워가지고 생고기가 됐어. 그러니까 그걸 간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생고기를 못 먹으니까 간을 왜 못 못 보니. 먹어요 소고기를? 아유, 그래도 아니 육회도 저도 간 먹는데. 안 봐요. 예. 일단 어느 정도 대중에서 넣고 아니 기본적인 레시피는 익은 있어. 다음에 그 예, 다음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싱거운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넣으면 간장을 되니까. 더 넣어서 하니까 좀 이제 그나마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맛 저는 이제 특히 음식을 할 때 간을 잘 안 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딱 꺼내서 맛을 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열받는 거죠. 이제 남편이 이게 무슨 맛이냐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는 연수하는 저는 냄새로 맡아요. 아 어. 간이 그래. 잘 됐으면 예, 맛있는 예. 냄새가 나요. 딱 나와요. 싱거우면 어떤 이제 냄새가 딱 나요? 볶기 시작하면은 그 간이 딱 떨어지는 간 냄새가 그런 게 나. 있구나. 예, 예. 헐. 대박. 역시. 정말이요? 냄새로요? 이게 딱 하면 나던데. 냄새로 짠지 야, 아니 저는- 싱거운 줄 안단 예, 말이에요? 세면 센 맛이 나고 오. 저는 다음 날 순하면 비 오기 순한 맛. 전에는 비린내를 맡아요. 그럼 비가 와요 반드시. 물 비린내, 네, 계란 맞아요. 비린내, 오. 우유 비린내. 이 요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유두리님을 믿거라 하고 기다린 아. 거지. 뭔가를 좀 그건 아니에요. 해달라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신기가 없기 때문에 대충 레시피를 레시피를 보고 적어놔요. 오, 예. 적어서 그대로 네. 이렇게 적어놓고 용량같이. 그대로 하고 만약 이제 해서 좀 나중에 좀 레시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전에는 간장 2스푼이 딱 맞았는데 올해는 싱거울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대충 예. 그 식구들이 맛있다고 하는 건 용량을? 레시피를 좀 아. 항상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 기본적인 레시피는 있지만 가감이라는 것도 그런 게 무시 또 못하는 그 거예요.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손맛. 집안에 또 손맛. 드시는 저기가 있으니까 아, 식성이 그냥 있으니까. 오늘도 저희가 시작 전에 전하고 네, 지금 한상 막걸리하고 푸짐하게 지금 차려져 지금 막 있습니다. 전 더워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니까 지금 막 땀이 막 나요. 막.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뒤에서. 아니 이게 이게 음주하고 방송한다고 또 청취자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라나? 아유,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래요? 뭐 이렇게 도시녀잖아요. 도시녀. 막가파예요? 막가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을 또 쌓아갖고 오셔가지고 유드리님하고 또 써니님이 쌓아갖고 오셔가지고 아 이게 지금 취합니다. 이게 또 집마다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그게 딱 전 좋네요. 지금 현재 종류만 한 10대까지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 예, 정도까지는 뭐, 한 대여섯 가지 될까 그랬더니 제가 갖고 온 오. 것만 해도 한 7가지 되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 또 맛있게 먹었어요. 예, 저는 입만 일부러 가지고 저녁을 안 와가지고. 먹고 와갔기 때문에 이거 전을 먹겠다라는 것 때문에. 은근한 분에도 데워왔죠.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푸짐하니까 좋네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면서 그러니까. 자, 텃밭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은 텃밭 때문에 열일 받아가지고 왜요? 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죠. 너무 유별 떠는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밭에는 옆에는 콩 숲이 있어요. 근데 너무 숲이 되니까 벌레들이 되게 더 많더라고요. 저희는 약을 안 뿌리잖아요.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밭이 막 이렇게 하니까 우거져서. 예, 우거지니까 막 부샥부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옆을 못 저도 그 옆에 제 밭 옆쪽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잘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뱀이 나오지 않을까 별 콩나물을 생각. 밀어버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요번에 보니까 배추에 벌레가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벌레는 잡으셨어요? 추석- 오늘은 보니까 제가 그 달팽이가 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하고 그 초록색 애벌레가 막 먹고 있더라서 네, 그리고 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막 벌레가 나서 다 잘랐어요. 그냥 배추를 열받아가지고 배추를 쌍뚜쌍뚜 또제 취미가 가위를 자르는 거거든요. 벌레만 잡아주면 되는데. 머리 안 카트 되는데. 치고 왔죠? 카트 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안 되지. 당연히. 채팅방에 저 배추 잘랐는데 어떨까? 아니 쏙골려면 쏙가야지 카트를 치고. 카트를 저번에도 한번 카트를 다 쳤거든요. 그럼 열받아서 안 크는데 그러면. 아 그래요? 배추도 아니 열받아요? 식물들이 열받더라고. 왜냐면은 톡톡 자르면 아 그래요? 걔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아 너무 막 그- 뻥뻥뻥 뚫려가지고 흉해가지고 아니 채소도 자를 때 예. 가위로 이렇게 쌍둥 잘라야지. 쌍둥 이렇게 자르면 그게 어, 고통이 그 그래요? 아이가 되게 느낀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통 그게 만약에 우리가 먹거리가 되면 되게 맛없는 그래요? 먹거리가 저는 막 된다. 스트레스 풀면서 막 짤랑짤랑 안돼 자랐는데요. 안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벌레만 싹 꺼집어내주면 돼요. 근데 벌레는 잡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두 마리 쪽밖에 못 잡고 보니까 달팽이, 근데 민달팽이들. 저는 갈 때마다 계속
잡아주는데도 그래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배추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많으면 뭐 정말 약을 약도. 뿌리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만 기껏해 카메론님 뭐 한 10대 개 되는 거를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다 헤쳐가면서 봐야지 그걸 그걸 계속 잡아줘야 뒤적거리면 돼요. 벌써 거기 밑에서 쭉 아, 또 그래요? 그때 뜨레비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똥이 흥건하면서 네네. 후벼 파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내 손가락만한 거로 그냥 땅에다 쭉. 묻어 나는. 아니 그냥 묻으면 발로 다시 나오지. 아, 그러니까 똥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똥이 있으면 그 그 벌레가 수분을 있어요. 먹은 거라 쭉 똥이 하고 많아. 터지대. 오늘 저는-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벌레 좀 진딧물 생겨가지고 마요네즈에다 물 타서 좀 뿌려주고 왔는데 제가 카메론님 것도 내가 한 번씩 쫙쫙 뿌려주고 뿌렸어요? 왔어요. 저는 열받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열받지? 밭에 갔다가 열받. 아니 밭에 가면 왜 열받지? 벌레는 텃밭에서 용서할 수가 열받- 있어요. 저도 벌레 잡았고 어떡해. 달팽이 잡았거든요. 더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배추에서 이것들이 데이트를 하더만요. 무당벌레가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어머, 아, 어떡해. 무당벌레도 짝짓기 배추에 짝짓기. 그 지난번에 해충 28개짜리 아, 예. 그건가 봐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따가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되는데. 사진 찍을 새도 없어. 그냥 확 그냥. 아니 이것들이 뭉개버려야 꽁지를 돼. 맞대고 둘씩 그것도 말이야 두 쌍이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열이 받잖아요. 아, 배추 진짜 좋아해요? 근데 너무 많다 진짜. 찢어놔야죠. 어. 그러니까.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밭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할머니들하고 이제 아저씨들하고 아줌마들이 막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약을 쳐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 밭도 막 약 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아기 때 쳐야지 어. 지금은 이제 칠 시간 지났어. 아. 근데 친 사람도 지금 보니까 벌레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안 쳤는데도 음. 그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음. 근데 올해 배추가 다 잘 됐나요? 굉장히 다 커요. 아니요. 터마다 다른 게 다른 지역 분들은 배추 안 됐다고 지나가는 분마다 제가 초입에 있거든요. 입구.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마다 질문을 하는 거야. 배추 잘 됐어요. 배추 잘 됐어요. 아 저희는 아. 그때 양평에서 씨를 양평에서 가져온 모종, 그러니까 씨를 발화시켜서 모종을 받아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양재동 쪽에 의뢰해서 이제 사준 게 있었어요. 다 잘 됐어요. 다 이만해요. 막. 그러면 뭐 근데 아직 속은 덜 찼는데 복합 비료 주신 거 아닌가? 우리 천연 비료. 아 천연 비료. 유박? 어. 우박인가 아, 유박인가? 유박. 예. 유박 그런 거 팔아요? 유박이 뭐예요? 그 유박이라고 있어요. 그 들깨 깻묵이나 하여간 아, 이렇게 그런 거. 그거 덩어리 된 하고 거. 왜 기름집에서 음. 참기름 아, 짜고 깻목, 남 예, 깻목 찌꺼기. 가지고 만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EM으로 쌀뜨물 만든 거 저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줌 퇴비 하고 이제 수시로 뿌려주고 친환경 그 비료 구해갖고 주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벌레 해충 퇴치하는데 그 은행잎을 묵혔다가 원래 그 퇴비로 만들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아직은 네. 그럴 시간이 없고 요즘 은행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가 이제 그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제 까서 안에 건 가져가지고 겉에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거를 물을 줄 때 섞어서 휘휘 저어서 좀 뿌려주고 왔어요. 일단은 아니면은 다음에 가서 또 벌레가 있으면 은행을 하나씩 다 이렇게 투하하고 오려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은행을 아예 될 그냥. 것 같다. 아, 난 벌레는 잡으면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난 진딧물이야. 아, 진딧물은 그냥 그거는 한 번 맞아요. 생기면 가만 놔두면 그냥 까맣게 붙어. 배추에 진딧물이 한 번 생기면 그러니까 아. 진딧물은 뽑아버리고 싶어 그 지금. 저기 난황류 그거 갖고 안 돼요. 물엿 같은 걸로 해야 돼. 물려. 물엿으로 물 희석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쫙 그거 알죠? 당분이 딱 붙어가지고 쫙 달라붙는 거. 아, 그런 게 그거 그러면 그 물엿을 좀 진하게 그렇죠. 걸쭉하게 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배추가 뭐 숨을 못 쉬거나 그건 그런 건 상관없어. 없어. 근데 물엿이 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게 물엿에다가 아니 이게 하얀 거 있잖아. 아. 그거에다가 물 섞어서 물을 이렇게 섞었죠. 해갖고 네. 이제 너무 저기 물 많이 섞지 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초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나는 많을 때는 그냥 뽑아 버려. 아, 뽑아서 너무 그냥 많지. 먹을 것만 먹고 이렇게 해. 왜냐면 나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르죠. 예, 얘네들은 한두 마리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 번 생기면 쫙 뒤집었어. 근데 저희 또 위에 밭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찍 심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다 파서 그 드신 줄 알았어요 배추를. 아니에요. 근데 병이 저기 왔어요. 병이 와가지고 일찍 그랬더니 심은 분들이 너무 일찍 심은 그 것도 뿌리가 이렇게 뿌리에 혹 생기는 거 있잖아요. 뿌리 혹병이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다 오셔가지고 연작 피해예요. 그래서 그거 씨알 그거 처리한 거 그걸로 심었어야 돼. 아, 그 그거를- 늦게 또 이번에 또 예. 모종을 그 우리 위에 그 심으셨더라고요. 사장님 그거 배추 다 예, 그 다 뽑아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 모종 사다 심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노랗게 된다 이파리가. 그때 무슨 배추가 균인가? 배추잎이 노랗게 되는 병에 걸려서 싹.
오늘 아마 오셨으면 굉장히 놀라셨을 거야. 그러면 그거 힘드시겠네요. 그 올해는 그분은 안- 배추가 그러네요. 이제 그거 그거 완전 초창기에는 이렇게 얼갈이 배추니 뭐 이런 거 심는 거 잔소리 안 하고 심게 했어. 근데 요새는 연작 피해 때문에 얼갈이나 이런 거 심으면 확 얘네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얼갈이가? 못 심게 해요. 주말 농장에서. 그리고 배추도 모종도 싸다고 갖다 심으면 안 돼. 그 처리한 것을 갖다 심지 않으면 연작 피해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뿌리 혹병 같은 그리고 거. 아까 그 뿌리 혹병 같은 경우는 네. 균에 의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그 밭에 뽑아내도 살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소독을 하거나 그 흙 자체를 흙을?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종, 내가 모종 선별을 잘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모종을 그쵸 뿌리 그런 거 이제 강한 모종을 심어준다거나 그 흙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씨알 배추라 그러더라고. 씨알 그 씨알 배추? 그 처리한 예, 거, 맞아요. 처리한 거 그걸 갖다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래서 전에 했던 텃밭에서 일로 옮긴 이유가 여기는 과수원이었어. 과수원 나무 자르고 새로 하는 데서 옮긴 거라니까. 새밭이라서. 세바시에서 예. 또 그런 게 또 있네요. 경험이죠. 그런 게 다 이렇게서 그렇겠죠. 처음 하는 사람은 뭐 전혀 몰라요. 잽싸게 그런 거를. 옮겼지. 근데 거기서. 밭이라도 친환경 재배를 했어야지 약을 치는 밭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가서 보면은 한 1년 정도 하면 밭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지렁이가 생기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살아있던 흙이고 제가 배나무 밭을 갔더니 약을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배나무밭 네. 어떻게 쳐요? 위로 쏘아 올려서 약을 공중에서 퍼지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나무 위에 다 그리고 들어갔을 또 때. 다 그러신 농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봉지를 씌우잖아요. 그 안에 약을 넣어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배그 네. 봉지 그 안에다가요. 예. 벌레 못 그러면은 먹게. 예. 과육에 거의 다 농약 덩어리라는 그러네요. 거네. 그러니까 어느 소수 농가는 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포도 같은 농약을 경우도 혹시 먹는 그럴 수 거잖아. 있겠네요. 포도도 그럴 수도 보면은 있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어. 생존이 걸린 거잖아.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좋은 상품을 또 사람들이 사니까.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추석이 빨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일에 성장 촉진제를 썼대요. 원래 쓴다고.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제 쌍에는 큰 거 올리잖아요. 크고 좋은 거. 그래서 그때 추석 때 그 들어온 과일은 올해 못 가서 썩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말을 너무 크고 예쁜 것도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보니까 당연하죠. 다. 그러니까 그런 과일들이 약을 안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문제는 소비자들 의식 자체가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쁘고 크고 좋은 깨끗한 거, 걸 맞아. 좋아하니까 벌레 먹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딱 사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 의식부터 바뀌어야 그러니까 된다고. 외부에서 우리가 사 먹는 과일들은 엄청난 그런 비료와 뭐 약품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두껍게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껍질 속에 또 생협. 좋은 게 있잖아요. 또 예. 영양 같은 게. 그러니까 좀 껍질을 믿을 만한 포기하는 거, 거지 말하자면. 믿을 만한 거 뭐 생협거나 이런 걸 드셔야 해요. 사실은 뭐 과육보다는 그 껍질에 모든 성분이 다 함유되어 근데 있다. 저희 생협에서도 그 사과 들어오는데 그 농장주께서 오셔서 얘기하는데 사과는 정말 유기농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사과는요? 예, 그래서 그 다른 외부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약을 여러 번 치는데 그 유기농 사과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친환경 사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두 전농약. 번 전농약이라고 전농약 한 두 정도? 번 정도는 내가 그때 쳐야 된다 봤어요. 하더라고요. 저기 보은농원이라고 광주에 있는 거기서 10년 넘게 무농약 유기농으로 했는데 네. 요새 접으셨어. 안 돼서 그런 게 사과를 내가 이제 몇 번씩 사 먹어봤어요. 근데 사과가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조그만 것만 하는데 색깔이 까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돈 주고 사 먹겠냐고. 근데 내가 사 먹어 보니까 맛은 최고야. 진짜 사과 맛인데 안 사지 사람들이. 모양은 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진짜 안 준 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기 뭐야 완전 무농약은 될 수가 없는 예, 거지. 무농약이라고는 안 하고 전농약 사과가 특히 친환경이라고. 그렇대요. 사과가요? 근데 저희 보면은 이렇게 그 연결돼서 오는 거 있잖아요. 농장하고 그냥 그런 직거래 그런 거 믿을만 한가요? 직거래 이렇게 오는 저는 거? 몇 년 지켜보면 예. 그럼 거기서 뭐 일단 먹어보고 아니면 끊으면 되니까. 그러면 뭐 농약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세요. 자기들 그렇게 친환경 해서요? 전농약으로 한다고 밭 사진도 수시로 올려주시고
기회가 되면 또 가서 방문도 그런 것도 허락하시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일반 가게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리고 또 또 알아서. 그런 농장들 1년에 한 번씩 검사 그 결과지를 또 이렇게 다 그러니까. 블로그 이런 데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기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 친환경 마크, 유기농 마크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크가 찍혀 있는 거는 믿을 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번에는 정말 저희 텃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아, 배추 2덩이만 그냥 하도 다 후벼 파먹어서 아. 호기에 4개 정도 2개는 아까 무청김치에다가 쏙 다 썰어서 넣고 또 2덩이는 또 지금 우거지로 하려고 데쳐놓고 데쳐놓고. 그리고 다들 나머지는 뭐 이제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또 겨울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을 해야죠. 예. 이제 앞으로 추워지니까 망할 일이 없어요. 너무 조금 추워지면 네, 벌레도 없어지고. 벌레도 없어지고. 내일 비 오고 나서 기온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왼쪽에 또 그럴 비가 거예요. 와서. 예. 또 올 추석에 그 시금치가 완전 비쌌잖아요. 예, 엄청 한 단에 비쌌잖아요. 5,000원씩 주고. 그래서 맞아. 4-5천 오늘 했어요. 오늘 시금치 씨 1,000원 주고 뿌렸어요? 사다가 빈틈에다가 제 밭에서 시금치 무럭무럭 뿌렸어요. 자라고 있습니다. 아. 쑥갓 뜯어 왔습니다. 일요일 날. 쑥갓까지요? 시금치는 오, 지금 뿌려서도 겨울에 예. 먹을 수 있는 예, 거예요? 근데 겨울에- 겨울에도 먹어도 돼. 날씨가 맞아요. 근데 어떤 떨어지면 그 오이 가을 오이가 또 얼 수도 있나요? 오이는 이제 추워지면 안 돼요. 아, 아무리 수분이 저기도.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있는 건 어떻게? 따야 먹어야죠. 이제. 아직 덜 큰 거. 애기들 추워질 때까지는 먹을 수 있으면 드시고 기다려야죠.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뜯어 먹다가 음. 이제 그러면 끝이에요. 호박이고 오이. 시금치는 그 지금 따 먹고 그냥 이렇게 낙엽 같은 거 겨우 내내 덮어 아니, 놓으면 겨울에도 계속 따 먹어요. 네, 봄에 겨울에도. 봄 위에 되면 잘라서 먹으면 뿌리가 다시 예. 또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아 봄에 또 올라와요? 올라오더라고요. 겨울에도 씨 안 먹어. 뿌려도. 겨울에도 먹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많이 시금치 뿌려놓으면.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게 시금치는 처음에 심었을 때 처음 나온 떡잎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보통은 그 떡잎 모양대로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뾰족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약간 넓적해지니까 네, 너무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열무 떡잎이 이따만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동그랗게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시금치하고 부추하고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걔네들은 다 이렇게 부추도 계속 끊어서 네, 맞아요. 먹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겨울도 이겨내고. 예, 겨울도 이겨내고 봄 되면 다시 또 예. 나오고 쪽파도 시금치도 그렇다며요. 쪽파도. 쪽파도요? 나 쪽파는 아직 대파는 그런데 쪽파는 모르겠어요. 쪽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쪽파는 뭐 이렇게 그건 모르겠고 쪽파도 쪽파는 올해 이렇게 겨울에 처음 다 안 심어서. 먹고 놔두면 봄에 네, 다시 또 먹고 네, 우돌라온다. 다 못 먹으면 또 뽑았다가 뿌리에 있는 가을에 거? 씨로 예. 또 하면 돼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김장 되기 전에 대비해서 심은 대파가 자랐어요. 그래서 다 뽑아왔거든요. 밭을 갈아엎으니까. 네. 그러니까 뿌리채 그냥 뒀다가 말랐어요. 그걸 다시 제가 이제 흙이 좀 화분이 생겨서 거기다 심었더니 어머 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정지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그 밭에 씨를 뿌리면 이게 이제 생명이 정지돼 있다가 발화돼서 나오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텃밭 얘기 걸쳐서 지금 시금치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그러면은 제철 음식이 지금 딱 9월 말 정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철 음식 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참 게, 뭐 고등어, 공치, 뭐 그러니까 그런 참나물, 어류 말고, 그러니까, 예. 어류 참나물, 말고 토마토, 은행. 저는 밤. 요즘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 하느님이 제가 너무 예쁜가 봐요. 왜? 저희 단지가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가로수가 은행이 많아요. 은행 나무가. 그게 이제 아파트 연수와 같이 묵었잖아요. 그러니까 20한 지금 30 가까이 돼가니까 30년. 알도 굵고 특히 저희 아파트 단지 그 바로 앞에 앞에는? 있는 가로수라든가 알도 엄청 굵고 제가 몇 년 은행을 털어봤잖아요. 근데 자잘한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제가 몇 년 터니까 그 씻고 하는 게 너무 싫은 냄새, 거예요. 저는 냄새. 냄새는 괜찮아. 저는 맨손으로 잡아도 별일 없거든요. 아 독이 안 올라요? 네. 은행도? 근데 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안 주우리라. 네, 그거야. 신경 안 쓰리라. 그리고 딱 나갔는데 이따만한 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나 잡아가라.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 같은 그렇지. 거예요. 오. 아, 그 제가 그래 물 한 번 안 주고 저렇게 알아서 맺히고 크는데 떨어뜨려까지 주는데 안 잡아가면 이거 죄받아. 그래서 짚고 있었더니 지나가시는 아주머니가 저쪽에 가면 이만큼 있대요. 그래서 또 제가 방향이 약간 틀린데 돌아가 봤더니 어머 더 진 많아요? 봤다. 거긴 되게 은행이 농립원가 보다. 그 나무만 유독 많이 열린 거예요.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는 별론데. 그러니까 다 열렸지만 그 나무가 특히 막 가지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그러면서 있어요? 이거 갖고 막 후두둑 후두두둑. 아. 그래갖고 그 청소부 아저씨가 밀어놓으셨나 봐 쓸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죽느라고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한 30분을 했나 봐. 허리가 아프다. 진짜 비닐봉다리 하나가 꽉 차요. 그랬는데 보관은 일단은 묵혀요. 아, 그랬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 감자망 양파망 네. 있잖아요. 그 양파망에다가 일단 그걸 넣는데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냄새 안 나게 까만 비닐봉지에다 꽉 묶어가지고 묵히는 거야. 묵혔다가 묵혔다가 등산 가실 때 들고 가신대. 그래가지고 산에서? 끌러가지고 산에 그 개울에다가 그냥 그러면 그 봉투 안에서 그 감자망 안에서 이게 이제 막 뭐라 그러나 녹익기, 예, 녹아내려. 녹아내리는 네, 거지. 녹익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숙성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등산 가시다가 계곡에서 이렇게 흔들면 오, 아이디어다. 싹 다 빠지고 은행 알맹이만 남는 진짜 거죠. 아이디어네요. 냄새도 안 근데 나고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집에서. 그게 그거 은행 그거 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동네 개천에서 많이 해요 그거. 동네 그랬는데 개천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빨리 그래서 얘기하세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해야지 다음 날 또 이만큼. 그러니까 그거 주울 때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무슨 생각 드세요? 금. 뭐. 아. 돈이란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죽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후두둑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나 넘어가라, 돈벼락? 얘다 돈벼락? 넘어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우면서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그리고 제가 감격해갖고요. 은행나물 끌어안고 고맙다고 진짜 제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눈물 나게 없더라고 진짜. 그 은행나무도 보면은 그런 전설 같은 게 많잖아요. 또 우리가 은행나무 전설 보면 은행나무 침대라든가. 그럼 그러니까 오래된 은행나무가 되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은행나무는 이상하게. 그쵸 막 800년 몇백 년 예, 된 그러니까 것들은 약간 뭔가 신성. 예,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은행잎이 재물을 뜻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혈액순환은 들어봤는데 아니, 재물까지?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아. 오, 오래 좋겠네요.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페북에 올렸더니 그 아주 유명 뭐 파워블로그가 딱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연말에 대박을 한번 기원해보자.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썼냐면 제 아이한테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대가 없이 얻는 건 없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기대해 볼까요? 근데 복권을 한 장 사셔야 근데 돼요. 그 방법이 아까 뜨레비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묵혀가지고 좋은 예, 아이디어네요. 산에 한번 그렇게 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계곡에서 근데 한번. 그거 정말 냄새 엄청 심하잖아요. 맞아요. 발로 그런 한번 것 같아. 밟고 오면 맞아요. 집안 온 집안이 예, 막 예, 예. 냄새 그거 나는데 밟고 버스나 뭐 이런 거 타면 네. 지하철 타면 그게 암모니아 냄새인데 저는 그렇게 싫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약간 시큼하긴 해도 근데 이제 다른 아. 사람들이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음. 그거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희 예전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거 은행 떨어지는 은행 줍다가 이렇게 아 팔뚝에 옷처럼 그냥 옷이 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두려워요. 이렇게 은행이 떨어진 걸 만지기가. 보고 그냥 없잖아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옷을 주우면 그러니까 은행을 주우면서 난 별일 없을 거야. 그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별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주웠거든요. 근데 친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뒤로는 엄마가 그랬던 걸 보고는 지금까지도 못 만져. 방학동에 은행나무가 많은데 그 가로수 같은데. 연산구면 거기 큰. 아 거기는 안 열어요. 순나무인지 안 열리고요. 아, 열매가 잎만 없어요. 달려요? 예, 잎만? 잎도 얇고 너무 늙어가지고 나무가 아. 없고 길가에 되게 많잖아요. 그 노란 은행나무가. 그렇게 따더라고요 길가에서. 예. 근데 그걸 막 떨어진 건 주워도 상관이 네, 없다 상관없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밤에 털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털어가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벽돌로 내리치더라고 나무를요.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심하더라고요. 고통스러울 그러면- 텐데. 근데 그 나무가 원래 살아야 되는데. 은행나무 털어가면 걸려요. 예, 걸리면 그렇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걸리면 그거 왜 그 떨어진 건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주는 사람 아, 많더라고. 그건 그렇죠. 괜찮지 뭐. 어차피. 예, 또 뭐 다른 거 준비하신 거는 또 또 없으세요? 밤도 풍년이래요. 바- 양평 아, 쪽에. 그래요? 저는 은행보다 솔직히 밤이 더 좋은데 제가 저희 아이 학교가 저희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밤송이가 한두 개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심에. 이상하다. 누가 가다 흘렸을까 모르고 딱 위를 들여다 보니까 밤나무가 있더군요. 학교 안에. 학교 안에 그게 이제 제가 딱 보고 연그러 가고 있길래 저건 연글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그때 와야지 했더니 벌써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 빼갔어요. 그 덕성여대 벌써요? 안에도 있잖아요. 네. 덕성여대 안에도 제가 추석 전만 밤나무가. 해도 안 된 걸 봤거든요. 벌써 이거 아, 갖고 절대 많이 차례 안 떨어졌어요. 와요. 우리 집 베란다 앞에도 있어 밤나무가. 근데 그것도 하나도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노인네들이 이미 새벽에 가서 맞아요. 다 죽기 때문에 그 차례 안 와. 왜냐면 산에 지금 아예 맛있다. 아침 일찍부터 산 타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요새는 근데 예, 산에 제가 있는 건 따오면 너무 함부로 웃기는 게 따면. 저희 다람쥐들이 먹을 저희 게 텃밭을 없잖아. 가는데 우리
그 텃밭 가는 그 부근이 그 북한산 완전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찻길가에 그 이제 도토리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밤나무하고. 그럼 저는 그 텃밭에 가느라고 이렇게 털레털레 걸어가면 거기서 열심히 나무로 바닥을 막 휘저으면서 그런 걸 줍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유. 좀 못마땅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좀 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다람쥐랑들 먹어야 되는 밥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유 노인네들 저런 것도 줍네 이러면서 흉을 보면서 갔다가 텃밭에 갔다가 되돌아오면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 뭐 이제 다른 분이 네, 걱정하지 그거 말고 마세요. 초토화 다른 올해 분이. 밤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아마 풍년일 거예요 산에. 또 다른 분이 또 그 자리를 아까 아침에 지나갈 때 할머니가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등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그쵸.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다 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만 온 게 없어요. 나만 저희 온 게. 아파트 단지 대추가 아주 실해요. 아 요즘 대추 풍년이죠. 올해. 이따만해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가 봐. 어. 아, 저희 감나무 많고요. 아. 대추나무도 몇 그루 있고 그다음 모가나무 음. 있는데 다 실하더라고 진짜. 음. 대추 보면 진짜 막 지금 막 아. 반쯤 빨갛게 익었는데 네. 진짜 보면 탐나요. 손이 한다. 그 제 친구는 미국에 사는데 그 거기는 공원이 되게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도토리 떨어지잖아요.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떨어지면 다 한국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배낭 메고 왔고 다 줍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한대요. 저기 도토리 줍는다고. 아, 주워가는 네. 것도 안 돼. 예. 예전에 라디오 들었는데 엄마가 저기 외국에 살고 있는데 나들이를 오셔서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로 들녘에 나가서 고사리 순이 하도 많길래 그걸 싸그리 다 잘라갖고 오셨더니 벌금으로 $100를 냈다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외국에서는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그 된다. 미국에서는 그 자기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그거 다 짐승들이 먹어야 될 걸 네가 훔쳐 먹는다고. 우리는 좋은 우리나라는 방법이 그런 아니라고. 개념이 좀 예, 약해서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 생체 막걸리 먹으니까 정신이 없지. 나는 왜 멀뚱멀뚱하고 막. 네. 오늘은 생체식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 혜연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 경험담하고 그런 효능 네. 같은 걸 좀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좀 알고 오늘 궁금해하니까. 배워가야 되겠어요. 네. 네, 제가 저기 생채식 이거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여름만 되면 이상하게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너무 붓고 하루하루가 막 몸이 자꾸 뿔더라고. 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파가지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도 불안하고 그냥 아주 우울증도 생기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거기 수수팥떡 예. 그 가족 사랑 뭐 연대 가족 거긴가? 하여간 아이 사랑 모임인가? 거기 사이트에 여름 단식 캠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사실 강제적으로 거기 일단 입소만 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생채식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선택이에요.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이왕 했는데 딴 사람들은 단식 캠프 가서 한 뭐 2kg에서 뭐 한 3kg, 4kg까지 빠지더라고. 안 먹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본 사람이라서 난 0kg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 내가 실망해서 막 나 이거 안 해. 이게 아니라 부기가 일단 빠지고 몸이 안 아픈 거야. 가볍고 또.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한 것도 없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00일 코스로다가 45일 생채식, 3일 단식, 3일 보식하고 다시 45일 채식. 채식. 그리고 5일 단식, 5일 보식 이게 100일 코스예요. 그걸 이제 하기로 해서 했는데 아니 이게 하면 할수록 화식을 안 하고 생식을 하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은 맑아지고 또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좋구나. 그러니까 욕심이 없고 근데 일단 스트레스가 안 생겨. 상황은 내가 스트레스 받던 일이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상황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린 거잖아요. 몸하고 마음하고는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예. 있으니까 그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예. 않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붓고 그럴 때는 그냥 등짝이 그냥 쭈삣쭈삣한 게 막 이렇게 자꾸 아플 때는 몸이 이렇게 이렇게 움츠러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일단 고개가 들게 되더라고요. 주로 뭐 드세요? 그래가지고 생채식은? 이제 여기서 권하는 대로 곡식가루, 생곡식가루 아. 뭐
팔곡식이래나 예, 예. 그거 구해서 먹고 채소는 이제 5가지 색깔 5가지에다가 뿌리하고 이파리 이렇게 섞어서 5가지 뭐 이렇게 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두부니 뭐 두유니 뭐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조금씩 두유도 괜찮아요? 예. 드시는 뭐 두부나 방법은 도토리묵 같은 건 샐러드나 뭐 이런 게 먹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골고루 다 해 먹으려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내 나름대로 먹어요. 간편하게. 견과류 몇 개 집어 드시는 먹고 방법은 두부 같은 거 이제는 뭐 김치에 싸서 먹고 어. 그 김치에는 뭐 5가지 이상 다 들어갔잖아요. 김치 먹어도 돼요? 예, 김치 돼요. 도토리묵 그게 뭐 발효된 것도 상관없어요? 다 생식에 들어가더라. 아 생식에? 김치도 생식이잖아요. 예, 그럼 그래서 발효액이나 효소 같은 거 그걸로 먹어요. 어. 아침은 그걸로 먹어요. 죽염하고 감잎차하고. 가열하지 않은 거 화식은 화식은? 예. 그러면 두부 같은 거는 콩가루 두부는 거기에 가열해서 만든 건데 그거는 아니 그래서 화식에 그렇게 들어가요? 물어봤더니 이건 다 어. 된대. 도토리묵 같은 것도 다 가열이잖아요. 아 그리고 저도 사찰 음식 공부하다 보니까 절에서도 우유는 먹더라고요. 아 우유도? 예. 타락죽 있잖아요. 예. 부처님도 드셨다는 타락죽. 그게 옛날에 보양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내가 원래 식탐 많은 사람이에요. 네. 끈기도 없고 금방 아주 짜증도 잘 내고 아주 그냥 오래 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좋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맞아서. 내가 만약에 이게 되게 싫다 이러면은 막 금방 포기하고 내가 진짜 끈기가 없고 게을러요. 근데 그냥 이어 나가는 거는 이게 뭐 나한테 해를 안 끼치고 내가 편하니까 몸이 일단 그리고 내가 원래 몸이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그게 다 해소가 지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플러스 살이 조금 빠지더라고. 그렇게 빠지기 힘든 살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빠지더라고요. 근데 생채식이 아침을 굶으라고 그러는데 왜 아, 그런 거예요? 굶는 이유가? 게 다 굶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래 3끼 먹었던 사람은 3끼 먹고 뭐 2끼 먹었던 사람은 2끼 먹고 자기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장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먹은 걸 소화 흡수하고 그다음 배설하는 시간이 다음 날 정오까지. 그래서 이식을 권하는데 꼭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본인 몸에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뭐든지 좋고요.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고 자기가 선택이에요. 음. 근데 나는 이제 원래 아침 잘 안 먹으니까 나는 그냥 아침 안 드셔서? 효소하고 아. 그냥 물하고 이렇게 감리차 이런 거 먹고 녹즙 드세요? 녹즙 안 먹어요. 녹즙도 이제 야채 나는 솔직히 채식은 한다고 쳐도 이게 뭐 밥하고 나물 먹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샐러드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엔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를 내 나름대로 해 먹어요. 막 샐러드 막 이거 드레싱도 싫고 그냥 겉절이처럼 연하게 묻혀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쌀은 아예 밥은 안 드시는 거죠? 쌀 지금 밥 안 먹은 지가 지금 7월 29일부터 밥은 안 드시지만 잡곡 곡식을 드시잖아요. 먹잖아요. 생곡식을 생곡식. 먹잖아요. 씹어서 이렇게 드시는 갈아서 뭐. 아니면은 그냥 가른 가른 거를 걸요? 그냥 물에 타서 먹든가 된장국에 타서 먹든가. 아니 불려서 그냥 씹어 드셔도 돼요. 된장국도 돼요? 된장국도 끓여도? 돼요. 아. 된장국은 이게 된장국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뭐 효소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해드리면 지금 그 수수팥떡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니시 요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100% 거기서 활용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떤 시간과 경험 속에서 그걸 약간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응용하신 거거든요. 니시 요법에 의하면 아침에 녹즙을 먹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침을 식사 대신에 점심 이제 칼로리 제한해서 한 하루를 한 1,700 정도 칼로리를 제한해서 이렇게 나눠서 먹게 돼 있더라고요. 저녁 중간 점심과 저녁 중간에 잠깐 이제 녹즙을 또 먹게 돼 있고. 근데 그게 맞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혜연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타일대로 완전 적용을 그러니까 기본을 응용을 하되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데 어떤 효과는 빠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본인이 좋다고 그랬고 본인이 맞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꾸준히 지속이 되면 당연히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일단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저처럼 붓거나 뭐 아프지 않고 그냥 했던 사람도 뭐 조금씩 문제가 있었겠죠 몸에. 근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한 2달 정도 됐는데 11kg에서 몸도 좋아졌지만 18kg까지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 일단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나는 일단 부기부터 이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도 일단 살이 문제가 아니라 안 아파지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다가 심각한 거죠. 병원 가서 뭐 고혈압이 뭐 당뇨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힘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근데 그게 해소가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타나는 게 얼굴 빛깔에서 완전히 확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붓기가 없고 보니까 그때는 볼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보어요. 어. 근데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 붓는 게. 근데 그 혜연님이 그 생식하시는 게 예.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알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왜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어떤 거요? 생체식을 해가지고. 생체식 이게 원리에 대해서 좀 원리-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아 그거는 그렇게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화식을 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든가 그다음 미네랄 그다음에 효소 같은 것들은 산가열에 약해요. 가열을 하면 대부분 파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화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생식 쪽이에요. 그냥 크게 구분하자면 겉절이도 그렇고요. 사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적절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일단 100% 화식이라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근데 지금 회원님 같은 게 일단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거를 내가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완전 식품이잖아요. 곡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이제 보충되는. 그 다음에 일단은 화식을 하면 양이 많아져요. 식탐이 많았다 그러셨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특징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 특징이 부족해. 영양 불균형이 심해요. 근데 몸에서는 뭔가를 자꾸 넣어주길 바라는데 그걸 정확히 말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한다 그랬지. 집어서 칼슘, 철분 이런 우리가 넣어줄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은 자극해서 자꾸 먹어요. 악순환인 거야. 필요한 건 안 들어오면서 자꾸 다른 칼로리 높은 거는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일단 하시면 양이 줄잖아요. 식탐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몸이 이제 균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또 아몬드를 5개만 먹어야지 하다가 보면 맛있더라고. 몸이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또 하는 게 있어요. 다섯 시간이 개 더 더 집어. 필요해요. 5개 더 집다가 먹으면 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이런 것까지는 허용해 해요. 그리고 생식이나 이런 우리 자연에서 있는 그런 견과류들은요 마냥 먹을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스탑이 돼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게- 질려서 못 먹잖아요. 예 또 맞아요. 입에서. 예. 근데 이제 그 45일 동안 해라는 거 그거는 내가 어. 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네. 간이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45일이라고. 아 그래서 뭐 또 정확한 건 중간에. 모르겠지만 내가 어. 듣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45일을 일단 생체식을 하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먹는 이유가 45일 끝났어. 그리고 아. 3일 동안 단식 중이에요. 지금요. 어제, 오. 오늘, 내일까지. 오늘 근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아. 일단-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건 먹고 싶지가 않아. 전이 앞에 막 40여일간 있는데. 지금 몸에서는 반응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일 단식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안 고프고 어. 뭐 먹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기름진 거 저번에 하나 그냥 먹어봤어. 어떤가. 그랬더니 맛이 없더라고. 아 맛이 없고. 맛이 없더라고. 저도 단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처음 단식 힘들어요. 근데 2번, 3번 가면 조금씩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단식시켜야 돼.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그리고 사과 같은 좋은 거 생각이. 욕심이 없어진대잖아. 그럼 그분들을 가서 단식을 하게 좀 설득을 하시는 건 우리 써니님이 좀 대신해 주시죠. 한 말씀 하시죠 또. 아이, 그 사과가 아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 사과 같은 거 싫어해. 그리고 야채를 내가 채식한다 그래도 그렇게 상추 같은 게 맛있어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지금은 그냥 맛을 알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과 같은 거 진짜 내가 한국에 잘 안 먹어요. 근데 맛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지 이제 좀 맛을 알아가려고. 내가 고기도 잘 안 먹지만 채식한다고 해도 안 좋은 것만 먹는 거죠. 근데 이거 밥하고? 하면서 그러면 힘든 점은 전혀 없었어요? 좀 어렵거나 좀 뭔가 좀 이렇게 견디기도 어려움, 힘들고. 예 그런 거 아니, 없었어요? 옛날에는 좀 힘들더라고. 근데 아니 할 때는 오히려 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야? 한번 먹기 시작할 때 이게 내가 옛날 습성이 나오잖아. 많이 먹는 건 아닌데 한 번 먹을 때 소나기 밥이라 그러죠. 그치. 확 먹어요. 배가 터지게 하루에 한 번을 그게 아, 폭식.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게.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식사 먹을 양에? 때 예. 아. 이게 끊임없이 한 번 먹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는 늘 긴장 상태라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먹어줄 때 왕창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폭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화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생체식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식을 하니까 확실히 많이 먹게 된대. 맞아요. 따끈따끈하고 매콤매콤한 거 먹으면 하루 한 끼가? 확실히 아니 어떤 그랬다. 끼든지 이렇게 좀 더 먹게 된다 하더라고. 아, 맞아요. 입맛을 땡기고. 그래서 훨씬 부드러우니까 그렇죠. 일단 익혀서. 근데 성공하시기 바래요. 45일을. 아니 내가 45일 했는데 45일 남았으니까. 그걸 해야지. 성공. 성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짐이. 아니 근데 내가 이제는 어저께 내가 저기 막 카톡에다 썼는데 아, 나 환자 같아. 이거
풍욕 환자 같아 내가 그때니까. 아니 이거 미친 듯이 자다가도 풍욕한다니까. 자다가 밤에 깰 때 지난 시간에 있잖아. 얘기한 풍요. 예, 자다 깰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미친 듯이 이거 테이프 틀고 이거 한다니까. 내가 아. 환자지 이게 정상이. 테이프를 그래서 틀어야 내가 돼요? 100일 동안 내가 음악에 맞춰서 아. 이제 거기다가 그 제일 효과 좋은 거는 냉온욕이에요. 그 냉온욕의 원리를 아세요? 냉온욕 난 냉온욕 진짜 최고야. 음. 그거 하면 운동도 할 필요도 없어. 그 냉온욕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본 책에 그 냉온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이패스라는 게 있어요. 글로미라고. 예, 근데 알아요. 모세혈관 말고 그 모세혈관 말고 그 세정맥과 세정맥 사이에 바로 그 연결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원래 가서 세포 쪽으로 바로 영양을 각 부분에 공급해 주는 건 모세혈관인데 거길 거치지 않고 가버리면 바로 정맥으로 들어가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냉온욕을 할 때 냉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탕을 갖다가 그걸 한 9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1분씩. 그랬을 때 체온이 안 떨어져요. 집에서 가능해요? 집에서 가능해. 나 집에서 해요. 집에서 내가 완벽하진 욕- 않지만 아니 내가 보완할 수 집에서 있는 집에서 방법들이 해보고 있더라고요. 공중목욕탕에 가봤어. 근데 어. 공중목욕탕이 오히려 물도 더럽고 아. 그냥 물도 이렇게 온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 43도 이상, 18도 그러니까 이하야 집에서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욕조에다가 욕조에다가 뜨거운 따뜻한 물을 다 받아놔. 그러고 나서 하는 거야. 근데 찬물은 어떻게? 찬물은 샤워기. 아 샤워기로. 원래 냉탕 온탕이 있으면 좋지만 아. 집에서 근데 약식으로 했는데 집에서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딴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거 하면 이거 진짜 이거는 한번 한번 해봐. 괜찮아. 해봐야 돼. 냉온욕은 땀이 나질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정상으로 했을 때는 그 아니야. 책에 의하면 그래서 끈적이는 게 없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온욕을 보통 긴장 완화되고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럼 너무 이제 이완된다는 거죠. 근데 이 냉온욕을 하면은요 오히려 온욕 한 거보다 확 열리는 느낌이야. 열이 확 나요. 이게 제대로 하면. 그 나중에 냉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나중에 그냥 모공이 확 열리면서 냉탕이면 이렇게 수축돼야 되잖아요. 온몸이 다 열려. 그래가지고 그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 그리고 체험을 나는 안 해보면 모르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온몸이 냉온을 다 할 때는 열린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냉온을 할 땀이- 때는 아니 냉욕을 할 때는 우리가 세포가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또 온욕을 하면 그걸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원리로 이 냉온욕을 하게 저도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리 자체는 굉장히 그리고 일리가 처음에는 이게 말이 쉽지 처음에는 5번 왔다 갔다 해도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10원 10일 냉 하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더라고 그게. 찬물로 아예 그냥 찬물 쪽으로 그냥 차갑게 하나 냉. 예. 근데 차죠. 집에서 지금 냉온욕 전신을 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서 이제 대안을 하는 게 대야를 2개 놓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냉온 조격이 되겠죠. 근데 온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을 냉탕을 끝내는 끝내야 게 네, 원리.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거야. 그냥 냉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은 몇 도 정도? 43도. 43도로. 그러니까 처음 힘들면 약간 조금씩은 낮춰서 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요법들을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보면 한 가지만 딱 쓰는 건 없어요. 저도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 다른 새로운 게 있어 읽어봐서 원리,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거든요. 똑같아요. 저 강순남 씨라고 또 그분도 유명해요. 아 알아요. 예, 예. 그분은 냉욕을 20분을 하게 해요. 그리고 냉욕 있다니까. 된장 그게 그 요법하고 이런 것들도 병행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보는 거지 한 가지만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냉온욕보다 더 좋은 거는 그 냉욕이에요. 25분짜리. 냉탕에 25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몸 처음부터는 또 좀 차갑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암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 온도- 원리는 잠깐 말씀드리면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에서는 비상사태가 생겨요. 체온을 올려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막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 메커니즘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해가지고. 그게 나는 그거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목욕탕 가면 자꾸 쳐다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25분 동안. 그러니까 찬물에 가서 왜 저렇게 할까 쳐다보는 거지. 근데 단 주의할 건 처음부터 그러시면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그거는 조심하셔야 방법이 돼요. 있어요. 처음에 온욕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몸을 릴렉스 시켜야 돼. 그러고 나서 냉욕 들어가서 하고 나와서 냉욕 하는 거야. 이렇게 얹을 때도 발부터 심장 먼 곳에서부터 축여서 가시고 심장 근데 그게 가버리면. 재밌어요. 재밌어 되게. 생채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풍욕과 냉. 43도 안에 그냥 벌떡 뛰어 들어가요?
어디 뜨거운 물? 온욕할 뜨거운 물에 43도여야 네. 된다면 40잔도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별로 안 뜨거워.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적응되셔가지고 따끈하지 그 뜨겁지도 않아. 우리 또 그게 아까 냉탕에 있으면 몸이 차가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몸에서 열을 내준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온탕을 들어가도 경험을 안 해보고 말로 들어갖고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 근데 무조건 경험을 해보면은 해봐야 되니까. 저도 아. 조만간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냉욕은 진짜 한번 해볼 만하고요. 냉온욕도 진짜 해보면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원리를 보니까 그냥 일리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한 사람들 보면 얼굴만 늙는다잖아. 갑자기 네, 이게 네. 하면. 근데 냉온욕 하면 그런 일은 없어. 네, 아, 그런 거 맞아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없어. 피부 얼굴도 좀 차갑게 해주는 게 마지막 세안을 그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또. 수축시켜주니까. 그러면서 그럼 생체식에 대해서 또 하시면서 예. 좀 피해야 될 사람들 그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거기서? 뭐 알려주죠. 어, 근데 뭐 어떤 사람들 근데 그게 다 좋진 않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몸이 많이 거기 그거 할 때 그 자기 혼자 이렇게 내가 뭐 내 몸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고 조금 아닌 사람들은 상담을 좀 전문가한테 해야 돼. 그 그래서 안에서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치, 지시대로 하겠죠. 거의 그냥 좋겠지만은 아무나 이게 했다가. 몸이 중증인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이걸 자기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병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 환자나 뭐 면역력이 여러 가지. 약하거나 어. 그런 분들은 안 되겠죠. 풍욕 같은 건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아, 근데 풍욕은.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차 적응을 시켜. 왜냐면 이게 풍욕은 그냥 다 아픈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냉온욕은 내가 해봤더니 5번 처음에 최초로 했을 때 5번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적응이 돼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지. 자기한테 이제 처방 받아서 전문가한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뛰어들어서 직접 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고 그런 거더라고. 근데 누가 시킨 건 아닌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45일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 45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해봐도 괜찮아. 일주일만?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해봐도. 하루에 한 번은 제일 권유하고 저녁 싶은 때. 방법이 어떤 거예요? 저녁 때 저녁 때 예.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점심 때까지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화식이나 뭐 여러 가지 저녁 때 먹어도. 그냥 뭐 과일하고 두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 간단하게 샐러드처럼 생채. 해서 한 끼 때우면 그게 생식이에요. 그게 생식 생채식이에요. 예. 쉽네요. 또. 과일, 칼로리도 낮을 거고. 견과류 몇 개 먹고 그러면 괜찮지. 저희 한번 일주일 한번 해보죠. 저녁 때 근데 도시녀들이. 아예 이분처럼 생식만 하든가 음. 아니면 화식이 병행이 되면 그 유혹이 자꾸 생겨요. 제가 이번 주 할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은 하여튼 도전한다는 건 예, 좋은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끝나고 네. 아니 금요일까지 끝나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밥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45일 동안.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밥 먹고 싶어서. 좋겠어요. 일단 제가 일주일에 해보고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뵙고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카메론님이 성공하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제 줄줄이 또 이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써니님까지 또. 저는 안 해요. 또 왜요? 먹고 사는 게 더 재밌어. 그 아니, 맨 처음에 근데- 얘기한 게 저기 뜨레비님이 얘기하신 건데. 아니 원래 카메론님이 근데- 성공할까? 아니 또 옛날 미모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해가. 아 일주일 했는데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아프지 않고 예.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어.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아니죠. 그 아프지 사람들도 않고. 더 건강하고 싶잖아요. 아니 더 건강해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도 그때 많이 부어서. 모임에 갔더니 딱 한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너무 건강한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중에 한 명 정도 되는 한 거야. 명 한 정도? 30명에서 40명 중에서.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안 아프면 난 절대 안 해. 나. 모르셨죠? 저도 이게 아프니까. 그럼 아프고 거기 오신 부은 분들 거예요, 거의 저도. 어딘가가 이렇게 아프셔서 왔던 거예요? 피곤하다든가 뭐 왜 있잖아요. 아. 그거 만성 피로 뭐 아니면 뭐 아. 나처럼 붓는다든가. 주부들이 그런 게 증상이 많아요. 예, 그런 뭐 증상이. 결린다든가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결린다. 근데 그게 예. 강해야지. 조금 의지가? 아픈 거, 아니 조금 아파야지. 강도가? 강도가 세야지 하지. 어떻게 약한데 왜 해 그걸? 저도 들 아파서 병원에 그런가 가서 봐요. 약 한 번 먹으면 되고. 맞아요. 그런데 뭐하러 하냐고 이 어려운 가족끼리도 온 적도 있다고요? 일을. 가족끼리 단체로 오는 집도 많아요. 왜냐면 그 식습관에서 또 오는 부인이 그런 거. 남자가 오는데 남자는 매년 와. 근데 집에 가서 이거를 안 해주는 거야 부인이 밥을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올해는 강제로 데리고 왔더라고 그 여자를. 아, 부인을 왜냐면 배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내년 제발 여기를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억지로 왔어 그 여자는. 진짜 날씬하고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와서 남편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가족을 하더라고. 살려면 여자가 또 와서 이렇게 그리고 또 도와줘야 한 음식을 명이- 하는 게 예. 주부니까. 한 명이 아토피로 아기 때 아토피로 왔는데 네. 걔를 거기서 해서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데리고 오다 보면 엄마가 하다가 또 아빠도 왔어. 근데 이제 큰 딸은 이제 계속 안 오다가 식구들이 다 그렇게 오고 그렇게 먹으니까 음식이 바뀌었잖아요. 집안 음식 자체가 할 수 없이 올해 또 같이 왔더라고 큰 딸이. 네, 하고 보니 좋으니까 좋으니까.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집안 음식이 이제 뭐 우리가 평상시 먹는 그런 음식에서 이제 건강식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 주부들이 많이 깨야 돼요. 왜냐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바뀌어야지 그 집 식탁이 바뀌어요. 맞아. 맞아요. 그런 거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또 생체 시계에 또 보니까 몸이 찌푸둥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얘기가 또 하실 얘기가 몸펴기라고 예. 하셨는데 몸펴기 몸살리 몸펴기 저희가 또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예. 들었을 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몸펴기 그 연신내 동호회 아니 몸펴기 생활운동 연신내 예. 동호회에서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아주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하고 잘 모르니까 좀 배우려고 조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배우려고.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횟수로는 한 3년 됐는데 한 1년 빠지고 예. 중간중간 안 나가고 하니까 예. 저기 좀 잘 하려고 조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면 내가 원래 옛날부터 아팠다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무슨 체조하다가 이렇게 약간 삐끗한 것 같은데 그때 움직이는데 지장 없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나 신경 안 썼는데 나는 그때 그 이후로 내가 아픈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아픈 거야. 근데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목이 아니로 어깨까지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아다녔는데 누구도 이걸 치료를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진짜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중증이 돼갖고 너무 아파서 내 몸이 그냥 만약에 부서지는 것 같이 아픈 거야. 이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치료하러 제주도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인터넷 서핑하다가 나 같은 증상 있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누가 이 댓글을 이런 걸 댔더라고요. 몸살림이나 몸펴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연신내 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체조를 해봤는데 한 2달 되니까 완전히 난 건 낫지는 않았어. 근데 그 죽고 싶은 만큼 난 몸이 부서진다고 느껴요. 내가 그거 아플 때는. 근데 그게 2개월 되니까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해야지. 경험을 했으니까. 예, 아파야지만 내가 찾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가장 이걸 장점은 꼭 이거 아플 때 거길 찾아가서 누구한테 치료를 받던가 치료가 아니고 참 도움받기를 받든가 운동을 해야 되든가 해야 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기본을 배우고 오면 집에서 내가 아플 때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집에서 체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본은 지금 해보세요. 고개는 들고, 고개 들고요. 예, 가슴은 펴고, 펴고 허리는 세우고, 네. 호흡을 아랫배로 하고. 네. 이게 기본 자세예요. 바른 자세. 그리고 몸에서 힘을 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건방지고 도도한 자세. 그게 기본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운동을 이러고 계속 있어요? 힘을 빼고요. 아니 이걸 항상 유지하면 아픈 게 완화가 될 수가 있는 이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자세에서 흩어지고 자꾸 일하려면 자꾸 구부리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병을 만드는 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다가 많이 구부렸다 하면은 펴주는 거. 펴서 이렇게 자세만 똑바로 잡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몇 달 전에 내가 내 몸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건데 무릎이 또 갑자기 아팠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제 배운 운동을 이제 처치를 하고 이제 바빠서 그 게을러 가지고 내가 게을르다 그랬잖아요. 딴 운동은 한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자세 지금 얘기한 것대로 피고만 항상 있어서 긴장을 하고 그랬더니 그 무릎 아픈 것도 좀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진짜 기본이에요. 왜 무릎이 아픈 통증이 온다는 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눌려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막혀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바른 자세니까 혈관이 제대로 소통이 잘 되면 예. 자세가 갖춰지고 아까 호흡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게 글로미도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세포에 산소 하나하나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이게 치환이 안 돼요. 자세도 바른 자세예요. 우리 보통 앞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구부정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폐가 뒤에 있고 여기 눌려요 횡격막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자세로 가면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굳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어딘가가 자꾸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분들 어깨 결릴 때 보시면 엄청 아파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점점 지나면 통증이 없어. 둔해져요. 둔감해져요. 그 다음에 아주 돌이 돼요. 근데 딱딱하게. 뭐든지 반대로 다시 좋아지려면 또 반대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 요요가 반복되면 무서운 게 딱딱해져요. 근데 그게 풀리려면 역시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도 어떤 단계를 거치지만 좋아지는 것도 역시 그 반대를 다 거쳐서 와요. 그 얼마 전에 여기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장소에서 몸살리 한번 하셨잖아요. 그 어땠어요? 그 경험해 보시니까?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 자세가 되게 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몸을 몇 분 이렇게 좀 교정을 그렇게 약간 좀 봐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뒤쪽 흉추가 약간 휘었다고 그러시고 근데 많이는 아닌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리고 자세라든가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천추 여기 허리에서 골반 아래 다리 쪽으로 지나가는 그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의 뼈가가 있는데 그게 약간 들어갔다 그러시던가요? 좀 그렇더라고요. 틀어지거나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바른 자세 척추표 붕어 운동 그런 거 뭐 합장 합척 운동 등배 운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저도 알고 있고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 자세 자체만 갖고 있어도 이게 잘 태워주니까. 그런데 연소가 내가 되고. 자전거 탈 때도 보면 아랫배만 힘을 주고 나머지 다 힘 빼고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살림도 마찬가지야.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고수들은 이렇게 팔 같은 이 살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두부살로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근육이면서도 예, 탄력이 근육이면서 있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이게 딱딱해요. 굳은 거예요. 근데 이거 고수들은 이런 데 보면 애기살 같이 말랑말랑해. 근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도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이 체조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집에 가서 못해.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고개는 들고, 고개 들고 예, 가슴은 펴고, 허리는 세우고, 호흡은 아랫배로 하는 거를 이것만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체조를 가르쳐주면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 여러 말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는 바르게 해야 되고 이제 힘을 빼야 돼요. 지금은 다들 어깨를 펴곤 했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제가 힘들죠. 제가 원래 무슨 어깨에 힘이 땅만 들어가요. 보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땅 보고 걷는 내가 거? 꾸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였었는데 이거 하면서 많이 펴졌는데 처음에 문제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되죠. 또 꾸준히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편해요. 자세를 펴야지 편해. 펴야지. 예, 이렇게 될 때까지가 시간이 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게 되게 많이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 센터에서도 이 몸살림, 몸펴기 뭐 이런 그리고 게 지금 있고 많이 또 알려진 것 봐보세요. 같아요. 서로 봐보세요. 고개 이렇게 숙였을 때 상대방 얼굴을 봐줘봐.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어떻게 봐요? 숙여서 잘 안 보여. 써니님이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하고 고개를 들어봐봐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몇 년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숙이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쫙쫙 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여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랫배에 있는 그 살까지 쫙 들어 올리는 거야. 다 연관돼 있으니까. 예. 이게 드는 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가랑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들면서 뭐든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스트레칭. 들고 있긴 예. 너무 버거워. 아니 그래도 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 앞으로 지금은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몸을 안 늙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왜냐하면- 가사 노동들이 보면은 다 웅크리고 여자들, 쭈그리고 맞아요. 주부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쪼아리고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피고 나면 막 어이구 근데 안 이렇게 할 하는 수는 거예요. 없어. 너무너무 근데 일을 힘들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 하고 나서 몸을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 푸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서. 그래서 그때도 한번 추석 명절 음식 할 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좀 몸을 스트레칭 해주라고 그랬던 거 그런 것도 또 좀 이렇게 하는 운동은 다 안 좋고.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피는 숙여서 식으로. 하는 거. 예, 예. 왜냐하면 숙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기름이 전 같은 것도 오래 붙이면 기름이 탁하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싶잖아요. 이게 네. 본능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일단 자세를 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키가
구부렸을 때 숨었던 키 있잖아요. 내가 2cm가 원래 줄었었거든. 아. 다시 2cm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 이게 커졌어요. 왜냐면 오. 뭐 쫙 펴주니까. 잘 큰 게 아니라 숨어 있던 걸 다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숙이지 말라는 거죠. 집에 가셔서 아이들 자세를 한번 보세요. 다 C자야 등이 휘어가지고 아, 척추 측만증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것들은 아이들은. 허리 힘이 없으니까 맨날 구부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여기 자꾸 살찌고. 측만증이고 작은 애는 자꾸 이렇게 왼쪽이 결린다고 요즘. 이걸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기 집에서.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예. 이 등을 등을요? 주물러주면 너무 어디 너무 부분이에요? 시원해. 등 어디 등이 부분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쫙. 등 척추 가운 척추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척추 옆에 약간 여기 살 거의 있잖아요. 근육이에요. 네.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잡아줘. 이렇게 잡아주면 시원하잖아. 제 약간 살이 아프면서. 잡혀요? 잡혀요. 아니, 다행이네. 그러고 나서 이거 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 그러니까는 아. 시원하게 해줘. 그러니까 내 어. 아는 집 그 신랑은 집에만 오면 감정 살라 그래. 꼬집 그 가운데를 저는 제일 정가운데 제 아이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요. 그냥 아니면 아니. 바닥으로 엎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 척추 옆으로 양쪽으로 그냥 눌러주세요. 근데 혜연님은 이렇게 해서 잡아서 꽉 눌러요? 아니 잡아 뜯네. 강도가 세서요. 네, 아니 살살해요. 그냥 나는 잡아가지고. 힘을 안 준 거야. 근데 이게 아픈 내 거는 살이 이분이 지금 많이 네, 뭉치고 지금 이게 아픈 거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아니 이게 안 아파야 어. 되는데 아픈 거는 여기가 이제 굳었다는 아프다, 얘기야. 근데 이거를 그 집 신랑은 집에 오면 딱 엎어진대. 해달라고요? 너무 시원하니까 손맛이 아. 좋거든 그 엄마가.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여기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애들 해주면 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쳐보셔가지고 몸살림, 몸펴기 이래가지고 자세 이런 거 좀 보시고 기본적인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거는 베개를 그러니까 허리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누우면 약간 아치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상체가 약간 위쪽이 더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시원해. 해보세요. 이게 펴지는 거기 때문에. 다리 아픈 것까지 없어져요. 그걸로 하면. 아, 그리고 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거는요. 모관 운동하세요. 뭐 3분 이상. 누워서 손과 다리를 90도 각도로 들어 올리시고 막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모세혈관에 있는 피를 거기 이제 통하지 않게 해서 그 바이패스 아까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3분 이상 해주시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굉장히 말초잖아요. 말초를 많이 자극해 주라 그러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딱 떨어뜨릴 때 그 혈관이 쫙 피를 가져가요. 굉장히 그렇게 쫙 퍼지는 느낌, 이렇게 나른하면서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리고 뭐래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아서 그냥 꾸준히 하면 그게 되는 것 같아. 건강도 예, 좋고 예.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호흡에 대해서 호흡이 오.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일부러 네. 몸표에서 호흡에는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네. 근데 호흡도 굉장히 제가 요즘 공부한 바는 중요하고 아까 말한 거 바이패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세부터 이제 예. 교정해야 되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서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 있거나 자세가 안 좋았잖아요. 저는 워낙 몸치에다가 굳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은 그 요가 매트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명절 끝나고 온 사람들 한번 이렇게 조금씩 도움 주기 좀 해주면 진짜 네네. 좋을 텐데. 어, 그러면 배가 어. 아프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괜찮은데. 여기 밑에 2층 가서 나중에 매트 있어요. 2층에 우리 일찍 와서 한번 이렇게 네, 누워주시면 혜연님의 손길을 예, 한번 좀 다음 우리가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좀 저희를 좀 만져주세요. 뭐 그래도 뭐 상관없고. 터치 플리즈. 아니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아파야 돼 원래. 그러니까. 아파요 지금 이게. 근데 그게 집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강도가 이제 약하냐 강하냐 근데 그런 이게 차이들이 있겠죠. 힘을 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아프지는 않을 거라. 기분 나쁘다니까. 이게 아픈 게 아픈 게 기분 막 나빠. 감정이 막 올라올라.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데 어머 이게 아프구나. 그러니까 혜연님은 지금 이렇게 만져주는 건데 요즘 좀 그래요. 요즘 이게 써니님이 요즘 지금 집중을 못 하시고 네. 계세요. 지금 그럴 방송에 멘붕이 그럴 때는 와갖고. 여기를 이렇게 이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 두들겨줘. 두들겨주는 것도. 여기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선이라는데 아, 생명선이라는데. 그러니까 폐 쪽이잖아요. 네, 거기 여기 써니님은 견갑골에서. 감정을 느낀다잖아. 나는 감정을 안 느끼니까 나를 만져달라니까. 옆에 있으니까. 아, 그 정도로. 등 근육 줄기가 있어요. 감정을 안 여기가 느끼는 얼굴이. 저희가 이제 생체 실험은 그만하고
마무리를 좀 많이 둘렀어 나는. 뭐 준비해 오신 건 있으신가요? 마무리 이 생채식하고 몸살림에 대해 몸펴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누군가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직거래하는 카페에 들어갔더니 네. 거기서 이제 산 말을 재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다 글을 올리셨어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산마의 효능에 대해서 방송이 쫙 나갔더니 홈쇼핑에서 그 산마에 관련된 제품이 아주 몇 천억이 나갔대요. 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소뚜껑 냄비 근성 있잖아요. 한 가지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어떤 수명 연장과 어떤 그 세포를 만들고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철에 난 음식으로 골고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자세 갖고 다음에 별 또 바른 호흡을 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100세까지 살더라도 건강하게 진짜 팔팔하게 네. 병원 가지 않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텃밭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건강 그러니까 먹거리도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한 가지만 해서 완전히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눈 것 같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좀 운동도 하면서 좀 잘 지냈으면 바람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고 좀 이런 데 관심을 또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나눌 이야기가 뜨레비님이 아마 다음 시간에 준비하셨죠?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저는 특별하게 잘 아는 거는 없고요. 네. 제가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식생활에서 그 우리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사 먹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네. 식품첨가물. 네, 가공식품 안에는 자연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은 대부분 다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첨가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라든가 색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오려고 해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또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먹거리에 대한. 저희 방송 유익하죠. 한번 홍보 좀 딱 한번 해주실 분은 없으세요? 저희 홍보 많이 좀 들어라. 아니면 요즘 듣고 많이 있나요? 청취자들이 좀 있나요? 저희 방송 시즌 2 돼서 없답니다. 아까 장롱 들었다 놨다 하신 분 있잖아요. 장롱을 그 연약하신 분이 들었다 놨다잖아요. 방송만 듣고. 저희도 좀 방송에 대해서 올리기는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올리거든요. 근데 많이 안 듣네요. 이거 뭐 재미없다는 건가? 고딩 딸내미도 엄마 재미없어 이러면서. 아, 네,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라디오 방송이 네네. 대부분 막 이렇게 웃기고 막 음. 뭐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란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분만 듣고 이해하실 수가 얘기를 있어요. 했는데 조금 듣다가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그 차도남을 이제 마지막 막방을 들어봤는데 계속 분발하라 그런 식으로 도시령하고 삼김 분말 그 이상호 그 분 아도니스님이 아주 시건방을 떨더라고요 방송 중에.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잘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아이 도시녀도 이거 분발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정보도 좀 나누고 또 틀리지 않 차별화야 되잖아요. 거기는 영화 방송이고 저희는 또 이렇게 먹거리 텃밭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또 의식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무후무하게 네. 이런 텃밭 건강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주부들이 네네.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전례적으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저희 방송 끝나고 이제 완전히 종방하고 나서 뭐 더 연장해달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방송 나갈 때 열심히 들어서 배우세요. 좀 공부하시고. 근데 오늘 끝나고 나가면 친구들한테 전화하세요. 한 아니, 사람이 중간 5명씩. 중간에 좀 야한 얘기도 좀 들으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야. 오늘 왜 안 하셨어요? 아, 오늘 편집됐습니다. 오늘 멘붕이거든 지난번에. 멘붕. 네. 저기 딴 동네가 있어요. 정신이. 그냥 환절기 또 내일부터 비가 와서 그다음에 또 이제 춥다고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들 이제 도시녀들은 또 한 주 또 건강하게 또 파이팅 합시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